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2022년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훈춘에서 그 차에 태워졌는데 이 저를 초청한 분들이 그 말했는 그 D2 그 디젤류죠. 디젤류에 대한 그 있는 곳을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라 하는 것이 물건을 먼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러시아 국경을 넘어 이 밤에 가보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판단이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그 달리는 차를 정지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알던 사람들이죠. 외국인들이지만은 제가 차를 좀 멈춰 달라.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운전하는 분을 좀 제압하면서 차가 순간적으로 멈추었을 때 제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내리느냐 그래서 또 이제 몸을 잡는 거예요. 자기에 뭐 2, 3명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뒤에는 차가 이제 한 대 따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단 제압을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데 그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벌판이에요, 완전하게. 다행히 그 추운 겨울이 아니라서 다행이죠. 겨울이면은 그 벌판을 한 30분, 1시간 이상 뛰면은 아마 가벼운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동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달렸습니다. 일단 들고 있던 요즘은 전부 다 백팩을 많이 매지만 그때는 백팩이 아니었으니까 서류만 있던 서류 가방이었으니까 서류 가방에 지퍼가 열렸는지 그런 건 이제 챙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들고 뛰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달리기를 잘합니다. 잘하고 아직까지도 뛰면은 이 나이에 이제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잘 없지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차가 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서 그 벌판을 막 비추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지리에 익숙하죠. 저는 거기서 동서남북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 이제 러시아와 그 중국이 국경지대니까 그래 막 뛰었는데 한참 뛰다가 갑자기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는데 그 웅덩이죠.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한 이까지 목까지 이제 차는 곳에 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큼직한 개들이 엄청나게 큰 개들이지 뭐 한 5살, 6살 정도 평균치 그 아이들이 몸집만큼 큰 개들이 그대로 그 제가 빠진 웅덩이를 향해서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줄이 이제 메어져 있으니까 괜찮지. 목줄이 안 메어져 있으면은 그거 뭐 잘못해가지고는 큰일 날 사고죠. 과거에 영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뱅크 스트리트 쪽에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집을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다 이제 현관문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렌트를 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제 집 현관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나머지 현관을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현관이 잠겨 있었으면 괜찮은데 안 잠겨 있었으니까 몇 번 이래 땡기고 하니까 안에서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개가 저를 향해서 탁 덮쳤는데 제가 엎드렸죠.
걔는 이제 제 머리로 날아가고 그 집주인은 뒤에서 엽총을 들고 있었어요. 엽총을 저한테 겨누고. 아, 그래가 내가 수도 이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 옆집인데 내가 문을 잘못 두드리고 잘못 열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죠. 첫째, 걔가 그대로 정면으로 덤벼들었는데 피하지 못했더라면은 그대로 물리는 거죠, 얼굴을. 그 다음에는 피했더라도 그 뒤에 있는 집 주인이 사격에 능했다 그러면 그대로 엽총을 격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과거에 뭐 제가 좀 정치 활동을 할 때는 테러들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합니다. 이 다닐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개도 피할 수가 있고, 총기의 대응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무조건 총을 드는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이쪽에서 당신을 위할 의사가 전혔던 걸 빨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엎드린다든지 손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설명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뭔가 하면요, 맹견들을 사육하고 있는 사육장의 웅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 밤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납치되는 차량을 벗어나서 뛰니까 앞에 허들 경기처럼 뭐 조그만 높이의 담이 있어도 그대로 타나먹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곳이 이제 맹견 사육장에 우리말로 하면 개밥통 개밥통 안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견들은 맨 처음 사람의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물려고 막 박형을 막 그듯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기 먼 곳에서는 벌써 차가 한 대 더 증원돼 가지고 한 3대가 그냥 서치라이트를 이 벌판 쪽으로 계속 비추면서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밥통 안에서 순간적으로 어릴 때 그 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 경북 영주 쪽에 풍기분이신데 저희 그 진해가 쪽 인삼밭을 크게 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김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군자금을 상해까지 항구 상해까지 이제 옮기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시절에 이제 어릴 때 저한테 그러한 시절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주던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벌판에서 들판이나 밤에 짐승을 만나면은 짐승과 같이 입을 크게 벌려서 짓을 하는 것을 저한테 어릴 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개밥통에서 저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개하고 막 같이 짖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굴이 요만큼 있으니까 또 짖다가 하면은 숨을 좀 들이쉬고 개밥통 속에 밑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서 막 개하고 같이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왕왕 짖으니까 저쪽에 이제 저를 쫓던 무리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소리가 그까지 전달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겠죠. 그래서 막 유채부인데 계속 같이 짖다 저도 지치면은 다시 개밥통 속으로 몸을 잠수했다가 나오면서 짖다 그랬더니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개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사람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들도 짖는 것을 멈추더라고요. 그래 거기는 이제 개 사육장이지만은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밤에 짖어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맹견들 그 목줄이 걸려있는 명들은 한 5마리, 6마리하고 얼굴을 서로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좀 이래 비키라고. 그러면서 개밥통 속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혹시라도 내가 나올 때, 그래서 걔들은 으르렁거리면서 앞발을 밀었다가 또 뒤로 갔다가 저도 같이 입을 이래 막 이래버려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오니까 이거는 이 걔들도 그 지각이 있으니까 막 자기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걔들도. 그래 그걸 일보 후퇴하면서 이제 개바통에서 나온 거예요. 만일 그 6마리의 개가 목줄이 한 마리가 풀어졌더라면은 정말 사투를 해야 됐겠죠. 물론 뭐 죽지는 않겠지만은 개하고 뒹굴이 안 되겠습니까? 개의 목을 쪼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개들은 목이 바로 그 약점이니까 짐승들하고 싸울 때는 바로 목을 쳐야 됩니다. 그 목을 치면은 사람은 목을 잘못 치게 되면 상대방이 죽게 되지만은 뭐 개하고의 승부는 싸움이니까 그 목숨을 건 싸움이니까 목을 바로 쳐야 되죠. 근데 이제 날이 밝아왔으니까 바로 눈이 딱 보이니까 뭐 한두 마리 목 치는 거 빨리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바통에서 다 묻었죠. 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갖 것이 다 묻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양복이 검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면은 개들이 앞으로 두 발을 슬라이딩하면서 밀다가 제가 또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 뒤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차량 3대가 서치라들이고 밤새도록 저를 찾으러 비추었는데 그 개들이 저를 향해서 짖는 소리가 그 사람들이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혼중 국도로 나왔죠. 새벽이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그 중국의 택시들이 빨간 거잖아요. 빨간색 차가 오는 거야. 내가 워치 연지 내가 연지로 간다. 그리고 설명을 쭉 했죠. 내가 어제 성명불상, 식명부이상, 성명부상의 사람들에게 그 납치를 당할 뻔했는데 네가 나중에 증인이 돼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혹시 공안이 묻게 되면은 네 이름을 말해, 네 전화번호를 좀 적어. 이제 차번호는 제가 내려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기사에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뒀어요. 받아두고 이제. 그래서 이제 타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참 무모했죠.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를 불러들여 가지고 20엔 본드를 뺏기 위한 것이었어요. 뺏은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함이 그런 그렇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벌판을 들면서 본드, 근데 개바통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본드 원본을 챙길 시간도 없었어요. 개바통 안에 빠졌는지 아니면 오다가 흘렸는지 아마 그 개바통 안에서 같이 반죽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개들은 그 20회 본드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국제금융 세계에 되어 다니다 보면은 한국인들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하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픈해서 자기들의 그 사욕을 채우려고 덤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회에 거쳐서 제가 당했던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국제금융회사가 그렇게 멀고 험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성급한 것 같아요. 이 세계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가 스스로 터득하든지 아니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공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약점이 무엇이냐? 프로바이더를 너무 믿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99.99%는 프로바이더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바이더는 그냥 은행의 서비스맨으로 앞에 있는 겁니다.
리파이너리나 NMBC가 피듀시리 컴퍼니를 놓듯이 실제로 에셋 오너들이 은행하고 다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프로바이더로 믿는 사람들도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 내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통보한 스위프트나 이런 게 없을 경우는 믿지 마세요. 한국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 스위프트나 모든 것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 실제로 왔는데 은행이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은행은 여러분들이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고집을 피워요. 프로바이더가 그러는데 내가 신용이 약해가지고 이것이 스위프트가 멈춰져 있다. 또는 뭐 기재부의 결제 때문에 스위프트가 지금 홀딩되어 있는 기다리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데서 가지고 프로바이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슬 때문에 그래요. 첫째, 자기가 대표라고 하면 일을 사람 뒤에 이 대표를 밀어준 사람도 안 있습니까? 제2의 대표, 제3의 대표. 그러면 이것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휘황찬란 사무실을 만들고 허세를 부리면서 여러분들을 속인 그런 회사가 이제 앞에 있는 이 대표를 상대하는 것에 건너뛰어 가지고 대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시간을 끕니다. 무마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당한 회사의 간부들이 통일이 안 돼요. 의견이. 왜? 이때까지는 K 대표가 앞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 미국 회사가 내한테 접근을 한다. 그럼 난 여기에서 어떠한 좋은 기회가 생겨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못된 버스를 받고 있는 미국의 회사들이 노리는 거예요. 왜냐? 그런 회사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벌써 여러분들과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들 회사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상대가 비록 교포를 할지라도 일단은 이 사람들은 국적은 이제 미국 아닙니까? 그럼 뭉쳐가지고 피해를 당한 회사끼리 합심해가지고 정도로 가야지 일을 바로잡을 수 있고 여러분의 손실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금융의 길은 한번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인내와 혹독한 고생도 필요하다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 한 해에 우리가 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리고 뭐 휘황찬란한 사무실 뭐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를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은행에 제대로 된 스위프트를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미국의 대표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 미국에서 이런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겪었던 뭐 작은 경험이지만은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 이 국제금융의 무대는 생명까지도 잘못하면 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때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상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